오늘은 취향 없는 삶 괜찮은 걸까? 라는 저의 고민으로 시작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딱히 취향이 없는 것 같아서 고민인 분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해서 취향을 포기하려는 분들, 자기만의 취향을 만들고 싶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기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참 똑부러진다 라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한때 제가 한없이 작아지던 대화의 주제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취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아직도 좀 그런데요. 최근에 제가 어떤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굉장히 독특한 취향을 가지신 분이 자기 독특한 취향 가졌다고 뭐라고 하지 마라 이러면서 막 울분을 토하는 그런 영상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보고 부러운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최근까지 스스로 난 취향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주로 효율을 추구하는 삶을 살다 보니 취향을 탐색하고 발굴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크게 하지 못했었습니다. 이거는 제 가까운 주변 지인들이 봐도 그랬겠죠? 한 2년, 3년 전에 저는 친한 지인으로부터 이런 소리를 들어요. 알파거라, 너도 취향을 좀 찾아봐. 그 소리를 듣는데 티는 못 냈지만 속으로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난 취향 없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러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취향을 찾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긴 해요. 결론적으로 지금은 그 조언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조언 덕분에 취향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었거든요. 취향이 뭔지, 취향이 도대체 왜 필요한 건지, 돈과 취향의 상관관계, 그래서 도대체 내 취향은 뭔지 이런 것을 여태까지도 탐색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먼저 취향이 왜 필요할까요? 저는 아직도 효율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취향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지인의 조언을 듣고 그러면 취향이 있는 삶, 없는 삶 어떤 것이 나에게 더 풍성한 삶을 가져다 줄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취향이 있는 삶이겠더라고요. 저는 이걸 깨닫기 전까지는 효율만을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효율이랑 취향은 굉장히 정반대의 말이잖아요. 취향을 찾아보려면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봐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실패를 해야 하니까 취향을 굳이 찾아야 되나? 그 과정 자체가 저는 비효율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여러 가지 시도하고 실패하는 그 과정도 내가 좋아하는 거, 덜 싫어하는 거, 내가 정말 싫어하는 거 이런 걸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더 원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더 원하는 걸 알면 뭐가 좋을까? 간단히 생각해봐도 내가 기뻐지겠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그런 것이 모이다 보면 그게 저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기반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삶이랑도 이어질 수 있는 게 내가 스스로 내가 좋아하는 거를 알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저에게 더 최선의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것이야말로 효율의 삶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니 그래서 취향이 뭔데? 저도 생각을 해봤죠. 도대체 취향은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저의 결론은 취향은 곧 나를 아는 것에서 비롯된다 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또 나를 아는 것 이거 굉장히 또 모호합니다. 도대체 나에 대해서 그럼 뭘 알아야 되냐?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제가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것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욕망을 알아야 나를 아는 게 아닐까라는 결론에 도달했는데요.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걸 왜 원하게 됐는지 이런 거 자주 생각하시나요? 생각보다 우리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걸 원하는지, 그걸 왜 원하게 됐는지 이런 거를 그렇게 생각을 잘 해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취향을 찾기 위해서 살펴봤던 거는 제가 어떤 물건이나 어떤 생각에 관심을 갖고 있나를 살펴봤습니다. 뭘 살 때 고민을 많이 하고 심사숙고하는지, 그리고 제 지출의 패턴은 어떤지, 어떤 유튜브 채널들을 구독하는지 이런 거를 한번 쫙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영상에서도 항상 얘기하고 있는데 미니멀리스트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물건이나 생각이나 불필요한 것들은 좀 최대한 들여놓지를 말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건 물론 집이 막 100평 그리고 막 돈이 너무 많아. 그렇게 된다면 제가 또 맥시멀리스트로 바뀔지도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미니멀리스트 호소인이다. 그래서 제가 살펴본 저는 일상에서 자주 빈번하게 오랫동안 사용하는 것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심사숙고해서 그게 조금 값이 나가더라도 사는 편이고요.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 항상 착용하는 저의 안경, 반지, 그리고 제가 모자를 정말 잘 쓰는데 모자, 운동화, 그리고 저의 꿈을 실현시켜주는 노트북 이런 거는 진짜 심사숙고해서 조금 비싸더라도 이걸로 더 큰 가치를 느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돈을 저금했다가 모아서 꼭 사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가 가지게 된 것들이 자주
작게 저를 기쁘게 해줍니다. 물건 말고는 제가 평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책 같은 것도 자서전 같은 거 되게 좋아하고요. 유튜버 분들 중에서도 사회적인 사안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막 정리해서 잘 말하시는 분들, 이런 영상도 되게 자주 봅니다. 그리고 저도 이런 콘텐츠를 찍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또 지금은 취향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하기에는 어떤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기가 없을 때보다는 지금 아기 중심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최근에 제가 느낀 게 일을 그만두고 소득이 줄면서 뭔가를 구매할 때 제 취향을 무시하더라고요. 지금 또 생각해보면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왜냐면 제가 뭐 엄청나게 비싼 걸 사고 싶다 이런 건 아니지만 몇천 원 차이라도 당근에서 팔릴 것 같은 색상 이런 거를 사고 있는 거예요. 뭔가 아주 작은 취향을 추구해도 될 때도 뭐 기능 차이도 없을 텐데 이건 좀 사치다 라고 생각을 스스로 하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아니 그럼 나는 다시 소득이 늘기 전까지는 내 취향을 추구하면 안 되는 걸까? 그럼 나 지금 패배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패배자적인 마인드로 취향 탐색을 포기하고 무시하고 하는 게 맞냐? 라고 또 했을 때는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바로 꼭 비싼 것만 취향이 될 수 있냐? 라는 질문으로 이어졌는데요. 여기에 대한 저의 생각은 세모였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렇게 비싼 것까지 써본 적은 많이 없지만 비싼 것이 취향이 되기 쉽다 였습니다. 사실 비쌀수록 좀 좋아지긴 해요.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나 그런 퀄리티들이. 하지만 비싼 것만 꼭 취향이 되어야 되는 법은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싸다는 것도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비슷한 가격대라도 내 취향이 조금 더 들어간, 내가 좀 더 좋아하는 어떤 선택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어디서 봤는데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창의성은 제약에서 나온다. 이거 굉장히 공감이 정말 크게 되었는데, 진짜 오히려 자원이 한정됐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 취향인 것을 찾다 보면 오히려 좀 독보적인 나의 취향을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제 취향 진짜 멋지다, 독특하다 이런 친구들 한두 명씩 떠오르잖아요. 근데 그 취향이 독특한 그런 지인들 생각해보면 막 소득이 우리보다 막 몇 배로 많진 않아요. 물론 우리보다 좀 높을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나 자신, 그리고 내가 뭘 원하는지, 왜 원하는지 그런 거에 집중을 해본 걸 거예요. 그래서 저도 노력을 해보고 있는 건데, 평소에 어떤 물건이나 콘텐츠나 서비스 같은 거를 소비할 때 나는 이런 거를 되게 자주 보네? 이런 걸 되게 좋아하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근데 난 왜 이런 걸 좋아하지? 한 번씩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뭘 원하는지, 내 취향은 어떤 건지 더 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취향이 없었던 무취향의 인간이 취향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과정, 그리고 꼭 돈이 있어야 취향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라는 어떤 저의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취향을 알아가는 거는 나를 알아간다는 측면에서 살면서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과정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도 좀 적극적으로 내 취향을 굳이 무시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거에 좀 집중을 하면서 일상 속에서 소소하게 자주자주 행복감도 느끼고 성취감도 느끼면서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내년에 목표 중에 하나가 저의 취향 찾기랍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저의 취향을 모은 취향템 이런 거 소개하고 여러분들과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기도 합니다. 제가 올해 7월부터 유튜브를 했었는데 반년 동안 제 예상보다는 훨씬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내년에도 즐겁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올 한 해 저의 성장을 지켜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 만나는 걸로 해요. 그럼 안녕!